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박현경 기자가 이 자리에 이 우체국에서 배달된 소보 박스를 갖고 나오셨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뭐 무슨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제가 이미 감이 잡히는데 네. 이 연방우정국의 상황이 요즘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우선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배달이 좀 많이 지연이 된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네. 그 우체국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저도 얼바인에서 저희 회사 이곳 LA로 붙인 패키지가 열흘 넘게 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달 초 3일에 붙였던 게 원래 도착 예정일이 사흘 뒤인 6일이었습니다. 네. 6일에 토렌스 우체국 시설에 가 있더니 그곳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해보면 갑자기 6일부터 거기에서 계속 있고 그러다가 지난 17일 월요일에 드디어 이 박스를 받게 됐는데요. 꼭 2주 만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야. 근데 지금 사실 차도 안 막혀서 LA에서 얼바인 가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렇죠, 뭐 40분, 그렇죠. 45분. 그래서 그냥 갔다 올 걸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왔는지 제가 그 상자를 여기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상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정말 찌그러졌네요. 네, 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정말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고 보면 이 손상되기 쉬우니까 좀 조심히 다뤄달라 하는 그 프레자일 스티커까지 핸들 오브 디 붙어 케어 있습니다.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데. 네, 근데 박스 뜯어보니까 다행히 내용물은 파손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박스가 찌그러져서라도 2주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째서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네. 더 오래 걸려서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몇 주가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경우가 꽤 됩니다. 아하. 우체국에 연락해도 직원과 연결이 안 됩니다. 자동 응답기만 계속해서 틀어지는데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Due to COVID-19 virus, employees' availability has impacted some delivery operations. We continue to monitor daily performance to ensure that mail delivery is returned to normal as soon as possible. Your local post office is doing everything it can to resume normal delivery with limited staff. Please be advised that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have no additiona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operations at your local post office. 네. 참 답답한 얘긴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수 부족해져서 배달에 차질이 생겼다.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상황 주시하고 있다. 로컬 우체국들 이 정상화된 배달 위해서 제한적인 그런 직원 수로도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고객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해봤자 그들은 아무런 다른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다행이라고 느꼈던 건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도착했기 도착했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실 사고도 요즘 엄청납니다. 네, 네. 실제로 제보 받은 걸 보면 한인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던데요. 패키지 자체가 분실된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패키지가 오긴 했는데 그 안에 일부 내용물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해드렸듯이 우체국에 연락 닿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냥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저도 7월 초에 IRS에 이제 지난해 그 인컴 텍스 리턴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파일이 또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프린트아웃을 해서 사인을 해서 이제 메일로 보냈는데 그냥 보통 메일로 보내기가 좀 겁이 나서 네. 프라이어리티 메일 뭐 7불 50센트인가 그 정도의 돈을 내고 그걸 비싸죠.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하나 또 뭡니까 저 IRS에 하나 하니까 네. 한 15불이라는 돈이 정말 비싼 돈을 지금 지불하고 그걸 냈는데
그 뭐 체크가 클리어된 거 보면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프라이어리티 메일은 조금 괜찮다. 그건 좀 괜찮다. 네, 그래서 만약 꼭 받아야 되거나 붙여야 될 게 있다면 그렇게 프라이어리티 메일을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몇십 센트짜리 우표를 붙여서 보내던 메일을 7불 50센트를 내고 보낸다는 거는 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죠. 분실된다면 누구나 속이 상하겠지만은 이 패키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건 진짜 큰일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입니다. 약. 처방약이요. 처방약은 약국에 가서 직접 픽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작년부터 많이들 우편 배달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이 처방약을 우편으로 배달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배달 지연, 분실로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CNBC에서 소개한 건데요. 네. 오레건주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네이슨 게이셀이란 남성은 약을 우편으로 받아야 할 그 날짜가 이미 9일 정도 넘겨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트래킹 넘버 찍어보면 그 한 우체국 시설에 스톡돼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건 다름 아닌 라이프 세이빙 드러그였습니다. 2년 전에 의사가 이제 먹으라고 처방해준 혈전 예방약이었는데요. 네. 이때까지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처음 상당히 지연된 겁니다. 그래도 이 남성은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약사가 비상용으로 2주치 정도 더 이 약을 승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게이셀은 자신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해서 그나마 이런 관련 시스템을 알지만 나이든 고령의 환자들은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네, 방법이 네. 있어도 찾기 힘들어서 지금 정말 어쩔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 하나가 있는데요. 네. 리스 오스틴이란 여성은 자신의 엄마가 지금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 바바라는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데 이게 폐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네. 그리고 호흡도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그게 호흡기 질환이어서 처방약이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약이 정말 너무 늦어지니까 남편이 직접 약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픽업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픽업하면 편할 텐데 왜 도대체 우편으로 약을 배달을 받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직접 픽업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약국 가는데 약국이 좀 멀어서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편으로 배달받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인데요. 일부 보험회사에선 우체국 배달 서비스로 약을 받을 경우에 보험 커버를 더 많이 해준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 게이셀 이 남성의 경우 약국에서 픽업하게 되면 코페이로 한 달에 $135 정도 지불해야 하는데 우편 배달 받으면 그 비용이 확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겁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는 이유입니다. 그건 그렇죠. 네, 특히 약 받는다는 건 건강이 좀 어디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괜히 병원이나 약국 같은데 가는 게 좀 찝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저질환 앓고 있다면 더 그렇죠,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약국 방문 피하려고 해서 이렇게 처방약을 우편으로 배달받는데요. 실제로 정말 팬데믹 기간에 약국에서 우편을 통해 처방받는 그런 주민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긴 가는데 이 처방약을 급하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는 정말 이건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 약국 회사 허니비 헬스에 따르면 퍼스트 클래스 메일로 배달받는 이 환자 20%가 배달 지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도착 예정일보다 훨씬 늦게 받은 환자 엄청나고요. 심지어 아예 못 받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하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목숨이 걸린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라이프 세이버 드러그 약을 받는 환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한 번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하나 지연되면 그 다음에 밀리고 이게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진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배달이 조금만 늦어지면 그래도 어떻게든 다른 방법 찾아서 버틸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길게 한참 지나게 되면 급기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겨나게 된다고 하네요. 네. 따라서 만약 처방약 지금 우편으로 받고 있다면 혹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지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늦어지는 게 사실 우체국으로서도 우정국으로서도 내부 사정이 있겠죠. 네. 어제 이 LA 타임스 보도를 보면 사실 네. 그 우체국 안에 내부 사정이 심각합니다. 마치 아마게돈 같다 이렇게 신문은 네. 표현했어요. 네, 그 저도 읽어봤어요. 네, 아마게돈이 그러니까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울 최후의 전쟁터인데 예를 들어보면 LA 북부 테아차피라는 사막 지역의 우체국에선 6주 전 이른 아침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미 그 전날 밤 붙여져야 할 메일들이 수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봤다 하고요. 네. 또 지난달 산타클라리타 한 우체국에선 직원들이 우편물을 분류하는 기계가 있다고 해요. 네네. 그 그렇죠, 기계가 있죠. 이제 고장난 거 네. 봤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지금 꽤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사우스 LA 우체국을 보면 정말 아마게돈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8월 초에 붙여졌어야 할 우편물들이 그대로 있고요. 어허. 쥐 같은 설치류들이 거기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패키지 안에 과일들, 뭐 육류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는데 다 썩어버린 썩겠죠. 거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 박스에는 병아리가 들어있어서 병아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네. 우체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데 얼마 전 비용 절감을 결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버타임도 다 축소시켰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는 11월 대선을 뭐 우편 투표로 다 시행하겠다, 안 된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런 결정을 이제 내려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피해는 그냥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뭐 이렇게 늦어지는 데 대해서 우편 배달을 오시는 우체부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은 이제는 편지를 보내지 말고 다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UPS와 FedEx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사실 뭐 USPS보단 낫지만 사실 그것도 예전만큼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잖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